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광우 선생님 모시고 하고 있는 좋은 정보 만들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선 주제가 너무 자극적이고 또 너무 약간은 도발적인 것 같습니다. 뭐야? 다음 대통령은 군 출신이어야 하는 순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렇다면 설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육군 대장 출신의 대통령? 또는 다음 대통령 군 출신이어야 하니까 이상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병역 미필 대통령이 제법 되는데 YS, DJ, MB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 박근혜. 그 현충일이 이제 내일이죠. 다가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묻힌 영혼들 네. 참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무슨 호의호식하는 기득권 세력의 나라를 지키고 뭐 살리는 게 아니고 네.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열사나 의사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언제 한번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네. 참 훌륭한 분들 많고 네. 내가 존경하는 분들 많고 그런데 네. 오늘은 이제 왜 군인 대통령이 소망스러운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나라가 좀 너무 어지러워요. 네. 그리고 이제 로마부터 내려오는 얘기 있잖아요. 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미리 한번 살짝 컨닝을 해봤습니다. 네. 그 라틴어는 어려워서 못 읽겠고요. 영어로는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전쟁에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남북 평화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덩달아 쫓아가서 될 일이 아니고 네.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리고 알빌 까뮤도 네. 그 벌릴 만한 전투로 네. 치자면은 평화 그 이상이 없다. 그렇죠? 영어로 이 선생님이 또 보내주신 자료를 좀 불어는 미리- 아니고요. 이 불어는 영어입니다. Peace is the only battle worth waging.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전투는 오로지 평화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을 텐데 그렇죠. 뭐 독재자들 중에는 뭐 꽤 있었죠. 네. 그러나 전쟁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되고 네. 그거를 막으려면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군은 뭘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마침 어제 그제죠. 보면 이제 셰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 셰너헌과 우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보면은 합의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보면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에 그동안 미국은 역대 외국 군대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드디어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직을 한국군에게 대장에게 넘겨주겠다. 그거는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한미연합사 체제에 저는 어떻게 보면 와해 내지는 붕괴 수순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길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보니까 그 정경두 장관하고 셔너헌 장관하고 얘기한 것이 한미연합사 사령부를 용산 국방부에 두지 않고 평택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니까 이른바 우리 얘기에서 뒤로 후퇴하는 거거든요. 이선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한강 이북에 있는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군대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솔직히 말해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짚어주신 대로 4.19 직후 5.16 쿠데타 이전에 그런 혼란 상황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노조가 경찰을 패서 경찰이 이빨이 부러지고 손목이 꺾어지고 그래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노조가 좀 지나치지요. 네. 지나칠 정도가 아닌데 네. 한 노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네. 완전히 대통령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네. 네. 노조가 필요하지요. 합니다. 기업이 뭐 엉터리 기업이 많았으니까 네. 그는 뭐 이제 얼마든지 활동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폭력적으로 하니까 네. 이게 무슨 전쟁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앞서죠. 네. 그 얘기는 이제 또 차차 하기로 하고 네.
왜 군 출신 대통령이 소망스러운가는 네. 이러한 이제 남북 관계가 특히 네. 군이 이제 완전히 관료화되고 위축되고 뭐 미안한 표현으로 허수아비처럼 돼버리니까. 현재 대한민국 군에 그렇습니다. 또 신문 보니까는 드론도 제대로 군부가 그 워게임은 다 네. 준비를 해요. 그렇죠. 하고 있지만은 AI 드론을 제대로 띄울 줄 모르는 앞으로 전쟁은 그런 전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못 하고 있다는 게 뭐 군부만이 아니라 정부도 지금 그렇죠. 네. 규제 뭐 내세워 가지고 뭐 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하는 핀테크를 비롯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군부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희생이거든요. 희생이죠. 사실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바쳐서 나라를 네. 국민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이 자기 희생은 뭐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네. 그냥 기득권 세력들이 뭐 집 무슨 부만 축적하려고 네. 명예만 뭐 선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은 뭐 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는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 그 초등학교 때가 생각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70년 초반입니다만 저희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보면 교과서에 강제구 소령, 다음에 해병 총령부대 이인호 소령, 그다음에 특전사 공수부대 이원등 상사 등 자기 몸을 던져서 목숨을 바쳐서 부하를 구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강제구 소령 같은 그 장교는 네. 그 65년에 월남정 네. 파병 네. 준비할 적에 네. 훈련 때 네. 그 수류탄 투척에서 부하가 실수를 해가지고 네. 많은 병장들 앞에 떨어뜨리니까 네. 내가 몸을 날려서 그렇습니다. 사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교과서에 다 나왔었어요.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인호 소령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전쟁 중에 해병대 청룡부대인데 그 베트남 그 월맹군이라고 그랬죠. 베트콩들이 수류탄 던지니까 피해 하면서 쫙 몸 던져서 살렸고. 근데 그런 분들을 갖다 기리는 곳이 이제 보면 국립현충원, 국립묘지고 저희 이제 국민학교 때 가서 그런 가서 묘비도 닦고 가서 헌화도 하고 했는데 글쎄 그런 부분에서 언제부턴가 저는 그게 YS 때부터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물론 뭐 전두환 대통령 12.12, 뭐 5.18, 뭐 업보가 있습니다만은 마치 그 뭐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극복해야 되고 사갈시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군사문화다 이런 식으로 매도했습니다. 그 참 예, 뭐 그런 역사적인 예. 뭐 이런 그 어두운 구석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은 네. 그 성소에 묻힌 영혼들은요. 네. 그게 좀 똑같은 얘기지만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군인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무슨 이 기득권 세력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모든 게 마이너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는 주체가 군부였다가 이제 요새 보니까는 이제 보훈처로 옮겼나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거기에 묻힌 영혼들은 정말 고귀한 생명, 네. 나라를 지킨 그런 용사들이고 장군들, 뭐 대통령도 뭐 거기에 있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충일을 맞으면서 나라를 지킨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데 네. 나라가 이제 이러니까는 똑같은 얘기지만은 대통령 이 군부 출신이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그 군부가 가장 응집력이 강하고 정직한 집단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무슨 구테타 하라는 얘기는 뭐 절대로 아니고 군 출신 중에 훌륭한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되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네. 94년 2월 29일이었는데 네. 그때가 6.29 선언 7주년 기념으로 네. 이제 서울대학 행정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을 적에 네. 리더십 포럼이라고 해서 예. 1회에 강영훈 전 국무총리 총리를 모셨어요. 네.
그래서 1시간 말씀하시고 저녁을 먹고 네. 그다음에 또 1시간 이제 교수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에 네. 그 자료를 다시 이제 들춰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인께서는 회고록도 네. 벽창우라는 회고록도 이 벽창우 내셨고, 근데 박정희 소장이었나요? 소장입니다. 그때 5.16 때. 5.16 때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 강 장군한테 가서 학생들 시위 네. 좀 하자 그랬더니 그건 형념 이념에도 맞지 않고 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에 공부를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경력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남가주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사도 지내고 네.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네. 그렇게 훌륭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분이 없어요. 그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정말 그 전범 뭐 표상이 될 군인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강형훈 그분은 이제 예비역 중장이죠. 육사 교장이기 때문에 예비역 중장 5.16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6에 반대함으로써 옥고도 치르고 미국 가서 교수하시다가 13대 처음으로 이제 비례대표 전국으로 빠지를 답니다만은 그렇죠. 이분이 이제 92년에 그 당시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 이제 민중에는 노태우 대통령 비롯한 권부에서는 자연스럽게 YS로 가자. 뭐 YS밖에 김영삼밖에 더 있느냐 했지만은 이제 민정계를 빌어서 YS가 계속 변덕 피우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국민 후보로 추대하려 했던 분이 강용훈 총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 역할을 갖다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제가 이제 국회에서 모셨던 박철원 의원이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제 일제 결별을 하고 그렇다면은 국민 후보로 추대할 분은 그래도 총리를 모셨고 또 군에서 육군 중장하셔서 자기 희생 또 청년 결백하시고 그 강용훈 총리 또 이북 분이시라서 또 북한 사람들 이제 이 실향민들 마음도 챙기고 근데 결국 그 강용훈 총리도 마지막 순간에는 용기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건 뭐 그 정말 그런 인품의 소유자가 뭐 네. 정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국민과 국가가 원하는 거는 네. 나라의 질서를 잡는 거고. 네. 그리고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네. 노조를 네.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말씀이 네. 우리나라의 업종이 15,000종이 있었답니다. 와, 그렇게 많나요?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시달렸는데 결국 노조를 이제 허락했다는 그런 뜻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하여튼 뭐 가신 분이지만은 그런 분이 표상이 되어서 네. 군부에서도 네. 훌륭한 인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우리가 이상하게 보면 이제 군 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미묘한 게 물론 남자들은 다 보면 이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지만은 그건 쫄병으로 갔다 오는 거고 병으로 통상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군 출신이라 하면은 그 조직도 관리해 보고 지속적으로 부하도 관리해 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의미의 군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45명 현재 대통령 트럼프까지 45명인데요. 장교나 장군 출신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뭐 90%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면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선 뭐 당장 워싱턴 대통령부터가 육군 중장 출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젠하워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전쟁의 영웅 그란트 장군 그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 국방부 차관 보하다가 전쟁 스페인하고 전쟁 나니까 민병대 조직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군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젠하워 예. 대통령만 하더라도 예. 군부 이렇게는 우리 말로 이제 네. 퇴역하고 콜롬비아 대학 총장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콜롬비아가 어떤 대학입니까? 아이비리그. 그렇죠. 네. 정말 좋은 대학의 총장으로 군 출신이 갔다. 네. 우리나라는 뭐 기껏 대학 관리들이 장관하고 차관한 사람들이 남의 이제 논문 표절해가지고 총장하러 가는 사람의 태반인데 난 그게 제일 미워요. 도대체 뭐 장차관 했으면 됐지. 또 욕심을 부려요. 아이고 참. 하여튼 그 네. 아이크는 이제 그런 예. 참 인품이 참 훌륭하지요. 네. 그런데 그 아이크를 모셨던 사람이 누구예요? 더 유명한 조지 마샬.
그렇지요. 그거는 메가더를 이제 이제 메가더가 육군 대장 때 네, 예. 부관했던 사람이 육군 중령 아이젠하워, 그 옆에 보면 무슨 국장했던 사람이 육군 중령 마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크 전에 트루만 때 이제 네. 마샬이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939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군대가 20만. 맞아요. 그렇게 예, 됐습니다. 20만. 5년 동안 마샬이 800만 명으로 늘립니다. 전쟁 중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예. 관리 능력이 매우 탁월하고요. 네. 예, 정직하고 물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것은 이제 전후 마샬 플랜. 마샬 플랜이죠. 유럽의 16개 국가에 133억 달러를 지원하잖아요. 그 당시 130억 달러, 요즘 1,300억은 훨씬 넘겠네요. 넘고도 남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폐허가 된 유럽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플랜을 짜서 네. 1943년에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 네. 그리고 또 1953년 10년 후에 네. 정말 노벨 평화상을 군인으로서 처음 받아요. 군인으로서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군인이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전쟁하는 군인이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 격찬을 하는가 하면요. 네. 내가 죽어서 네. 마샬을 섬기는 부관이 되고 싶다. 근데 마샬하고 메가더가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네. 계급이 차이가 너무 컸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뒤쳐서 갔지만은 마샬은 메가더를 더 좀 앞세우고 존중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트루만의 그런 얘기는 마샬 같은 군인이 대통령은 안 했지만은 훌륭한 군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역사상 우리나라에도 아까 이제 강용훈 장군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죠.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극장 가면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빰빰 하면 대한뉴스 착 나오고 대한뉴스 나오면서 박정희 대통령 다다랑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니까 빰빰빰 하는데 월남뉴스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명신 주월사령관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 최명신 장군이 능히 육군 대장,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도 남으실 분인데 육군 중장으로 그만두셨고 돌아가시고는 그야말로 장군이지만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사병묘역에 묻히셨죠.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일을 한번 이제 비친 적이 있어요. 네네. 장군 묘역은 8평이고 8평이고요. 병사는 1평. 네. 네, 마샬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마샬도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최명신 장군은 그 월남에서의 그 용맹은 네. 정말 그 떨치면 이름 말할 수도 없었고, 네. 그리고 그 작전 사령 그 권한을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을 미군한테 지휘받고 있었는데 최명신 장군은 베트남에 가면서 우리 군의 그 특수성을 갖다가 주월 웨스트모어랜드 장군한테 자, 우리 한국군은 우리가 지휘한다. 그렇죠. 한국군은 우리가 지휘한다. 그래서 네. 정말 열악한 무기 그런 조건에서도 네. 독특한 전술을 만들어서 네. 발휘해가지고 네. 병사를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또 뭐 박정희 쪽을 반대해서 그 두 장군 그 공통점이 그러한데 네. 그래도 이제 스페인 대사인가 뭐 스웨덴 대사인지 뭐 대사 스위스인가 어디 나가셨을 네, 거예요. 예. 그래서 한 11년 국외에 계시고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옛날 훌륭한 분들의 귀감이 되어서 네. 꼭 뭐 군부가 아니라도 되겠지만은 네. 희생정신과 응집력과 정직한 그런 집단이 네. 이제 나라를 지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복. 말도 못하죠. 이게 군인뿐 아니라 또 미국 사람들이 소방관들을 그렇게 높이 치더라고요. 제일 하고 싶은 직업 그러면은 9/1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그 참 그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면 1등 소방관 치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그런다면서요. 저기 그 유니폼 입은 군인들
유니폼 입은 군인들에게는 서로 자리를 양보해서 뭐 퍼스트 클래스인가 뭐 이런 데서 좋은 자리 내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뻥이었나? 그 웨이팅 리스트 예예.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약이 안 돼서 네. 기다리는데 뭐 몇 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때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병사한테 주죠. 유니폼 입은. 그리고 전사하면 대통령이 나가잖아요. 직접 나가죠. 하죠 대통령이.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거기 가기 싫어서 저기 대구의 칠성시장에 기관총 무장한 경호원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군인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 퇴역들은 물론 뭐 네. 그렇고 지난번에도 뭐 한국 전쟁에서 그 희생당한 병사의 뭐 몇 주기에 네, 보지도 못한 네, 참전 용사들이 전부 모여서 네, 그래서 Amazing Grace라는 노래도 부르면서 네. 그런 이제 명복을 비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그 9.11 이후에 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예. 버지니아 이런 쪽은 더 하고요. 예, 예. 그 사고가 난 그쪽이니까. 네. 그런데 주를 옮기면은 다시 시험 치고 그 로드 테스트 받고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받는 게 참 까다로운데 네. 군인은 주를 옮겨도 아, 그냥 그 자리에서 주고 그래요. 특혜 우리말로 특혜인데 그건 당연한 혜택이죠. 근데 우리는 군인을 뭐 안 가려고 드는 건 물론이고 지금 젊은 친구들 군에 가서 옛날에는 그래도 훈련 받아가지고 사람 돼서 나오는데 지금 군부는 무슨 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없어도 될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예. 근데 뭐 오늘 그 주제 선생님 말씀해주신 주제대로 그러나 어쨌든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예전 군인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강형훈 장군이니 또 보면 최명신 장군이니 보면 뭐 귀감으로 삼을 만한 옛날 이종찬 장군 예전에 그렇죠. 그 보면 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뭐 저 부산에 군대 투입하라 그 거부했던 이종찬 장군 이런 훌륭한 장군들이 있고 또 그런 장군들은 이상하게 정차라 그러면 안 해요. 그 정치가 하도 이제 힘든 일이고 또 뒤가 어두운 구석이 예. 많고 그러니까 예. 몸을 더럽히기 싫은 거죠. 네.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은 뭐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할 분들이지만은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게 쉽지도 않겠죠. 네. 그런데 최근의 사건들 보더라도 네. 군인으로서 정말 그 이 정부에서 그 무시당한 분들이 네. 분기탱천 좀 해서 꼭 박찬주 대장 그렇죠. 뭐 얼마나 모욕당했습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쟁 중에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장군도 그렇게 대우 안 합니다. 장군에 대해서는요. 물론이죠. 적군의 장군도 함부로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다. 참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그래도 이렇게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무질서한 가운데 그래도 조직력이 있으면 제대로 좀 훈련이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좀 나라를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해가 평화를 원하면은 네.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하면 물론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모든 내실을 튼튼히 해서 네. 경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정말 모든 게 다 중요한데 특히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각인시키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 6월 6일 현충일을 갖다가 또 우리가 같이 먼저 가신 우리 조국을 갖다가 수호했던 그 분들의 선열들의 어떤 숭고한 뜻을 갖다 받들면서 오늘 특집으로 군인 대통령 기대해 본다. 고도를 기다리며 오늘 여기서 선생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